이분 10%대 여기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 정답은 설령. 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넘긴 지 92일 되는 날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회 소추위원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의 얘기가 있는데요. 직접 현장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대통령 대리인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시작되면 카메라를 그쪽으로 넘겨서 생중계에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뒤에 짧은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착잡하고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표라든지 출입증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경찰과 헌재 직원들, 보안 요원들에게 보여줘야지 건물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략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정문 낭독이 모두 끝나면은 이 사건 심판을 기각한다 혹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이러한 주문을 내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변인이나 대리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심에서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국역 사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가익 기자. 네, 계속해서 긴장감이 집회에서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 예, 지금 이가익 기자 뒤로도 많은 경찰 버스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경찰도 최고 수준의 비상령을 내린 상태죠. 압도적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위험을 하는 박근혜 탄핵 인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 특히 내일 19차 15 촛불대회를 그야말로 온 시민의 축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되면 계속 방송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한테 구호 하나 외쳐볼까요? 네!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99%의 민족이 주인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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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는 원래 국회 소추위원들이 했을 때는 탄핵 소추 사유를 13가지로 들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지금 5가지로 지금 재판부가 정리를 했고, 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보면 이제 하나하나의 쟁점에 이제 법 위반 여부를 먼저 가리고,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것이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를 마지막에 성범규 변호사, 이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해당된다 이런 주장까지 펼쳐왔습니다. 예, 지금 대리인단 측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에 처음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부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가 입장을 밝히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중대성을 판단해서 이제 주문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의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의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이런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사실상 국회법에서도 소추 의결서는 의결서로 의결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걸 하나하나 의결해야 된다는 뭐 강제 규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것도 뭐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 같고.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만 하면 의안을 의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구성 자체가 9명이어야 되지만 심리는 7명, 7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방청석에 재판 진행할 때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습니다. 방청객 신청도 많았다고요. 그렇죠. 상당한 국민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접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지켜보겠다는 국민들이 많았죠.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고요? 결론부터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결정 및 한 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정부인 측 증거인 제65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희부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 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부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든 유진용은 면직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용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 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K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 블루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 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K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오늘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과장 보람 있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목이 메어서 이거 말하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기쁜 마음 가지고 오롯이 높이 들고 함께 싸우셨던 우리 시민분들에 대한 감사, 오로지 그것만이 있었군요. 기자회견 여름 말씀 공동대표십니다. 주섭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3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풍이 몰아치나 어둠이 깔려도 흐트리지 않고 김만도를 지켜주신 위대한 광주 시민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3개월 동안에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의 박근혜 탄핵의 중심이 돼서 잘 싸우셨습니다. 위대한 광주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너무도 훌륭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촛불의 위대한 시민혁명을 가져오게 한 304명의 실행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분들의 아픈 가슴을 우리 국민이 껴안고 모든 오늘의 영광을 세월호 유족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제1단계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적한 이 부역자 처벌, 적폐청산 그리고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해낼 때까지 또다시 흔들리지 않고 광주 시민을 중심으로 한 온 호남민과 온 국민이 반드시 치러내서 그 정부가 우리들의 요구를 수행할 때까지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탄핵 인용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또 험하고 먼 것을 압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폐단들, 비리와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고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사회의 양심으로 상식으로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온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들 박수 좀 주시고요. 그러면 끝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할 건데요. 낭독 이후에 안세할 겁니다. 그리고 틀리고 나그리고 모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정서를 모아주셔가지고 우리 오신 기자분들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근혜 퇴진 국민 촛불 항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째 지속됩니다. 수구 보수 세력은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거라 했지만 위대한 국민들은 비바람과 눈보라가 불어오더라도 1,500만 촛불로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은 새로운 시기를 알리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구라지 김계춘과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이 감옥에 있다 하여 마음을 놓아서는 결코 안됩니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특검 연장을 방해했던 황교안도 공범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고의 중심에 서 있던 우병우도 공범입니다. 권력의 편승에 민중의 피와 땀으로 불을 지져간 재벌도 공범입니다. 민정당, 친한국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름만 바꿔가며 독재 권력으로 민중을 억압해온
자유한국당도 공범입니다. 이제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99%의 민중이 주인되는 완전한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제 촛불 국민의 지는 검찰로 하고 있습니다. 불신검찰, 정치검찰의 옷을 벗어 던질 때입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즉각 박근혜를 구속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아 특검에서 못다한 수사를 온전히 진행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국민 촛불 피해 항쟁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정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권 재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와 광주시민은 5월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옛 전남도청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대행진에 적극 떨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만세! 19차 시국촛불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야말로 이 승리를 기뻐하는 시민 축제장으로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조선일보서 전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러운 앞잡이일 때 영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
재판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